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군산 성산면에 목재칩 공장 건립을 놓고 빚어온 갈등이 해결의 실마리를 잡았습니다. 업체와 주민, 군산시는 국민권익위원회가 제시한 조정안에 합의했습니다. 조정안에 따르면 업체는 사업을 포기하는 대신 군산시가 내년 정부 공모 사업으로 비용을 마련, 이 공장을 매입하기로 했습니다. 옛 이곡수리 조합이 민간기록물 박물관으로 탈바꿈하게 될 전망입니다. 익산시는 3년 전부터 모은 6천여 점의 민간기록물을 보존하고 전시하는 전용 박물관으로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중앙동과 인화동 일대가 익산 근현대사를 종합하는 거점 공간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올 대입 수능 시험이 차분한 가운데 마무리됐습니다. 익산과 군산에는 18개 고사장에서 4,800여 명이 응시했습니다. 시험 결과는 다음 달 8일 통보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6일 목요일 종합뉴스입니다. 군산 성산면의 목재칩 공장 건립 문제를 놓고 빚어온 업체와 주민의 갈등이 1년여 만에 해결의 실마리가 풀렸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 14일 군산시, 주민, 업체와 만나 조정안을 냈는데요. 업체는 사업을 포기하는 대신 군산시가 내년 공모를 통해 이 공장을 매입하기로 했습니다. 모형숙 기자입니다. 군산 성산면의 한 벽돌 공장. 이 업체는 지난해 벽돌 대신 목재칩을 만들겠다며 군산시에 업종 변경 신청을 했다가 주민들의 거센 반발을 샀습니다. 주민들은 공장과 4개 마을이 맞닿아 있고 먼지와 소음 등으로 건강권을 해칠 수 있다며 우려했습니다. 저런 우드칩이 와가지고 미세먼지를 날려서 주민들의 그런 생명권, 어떻게 보면 호흡기도 문제가 생기는 것 같고 여러 가지로 그런 문제가 생기고 그 소음이랄지 여기에서 그 전에 이 환기 시설이랄지 보면 여기서 어떻게 살겠어요? 살지를 못하겠잖아요. 근데 우선은 그것이고 두 번째는 이를테면 학교 급식센터랄지 그런 시설이 여기에서 다 있는데도 여기 친환경 단지거든요. 군산시는 친환경 단지가 들어서 있고 주민들의 반대가 분명하다는 이유로 업종 변경을 받아주지 않았지만 전북도 행정심판에서는 업체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이런 결정에 주민들은 시청 앞에서 집회를 이어오며 반대 목소리를 높여왔습니다. 이렇게 끌어온 갈등이 1년여 만에 국민권익위원회의 중재로 합의점을 찾았습니다. 합의점은 지난 7월 군산시와 주민 3천여 명이 권익위에 중재를 요청하면서 이뤄졌습니다. 양측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였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권익위에 조정 중재를 요청하여 현장 조사를 시작으로 기업, 주민, 권익위의 조정 끝에 최종 합의에 이르렀습니다. 업체가 목재칩 생산을 포기하는 대신 군산시는 내년 10월까지 공장 땅과 건물을 사들이기로 했습니다. 매입 비용은 농촌정비 공모사업으로 마련하고 선정되지 않을 경우 내년 말까지 시가 자체적으로 계획을 세울 방침입니다. 내년도 농식품부에서 추진하는 농촌 공간 정비 사업을 통해 이 공장 부지를 활용해서 우리 다수 주민들이 원하는 공공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고요. 군산시는 공모사업에 시비 부담이 있겠지만 재원 마련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1년 넘게 이어져 온 목재칩 공장 건립 갈등, 권익위의 조정안 합의로 해결의 실마리가 풀렸습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새만금의 2차 전지 공장을 짓기로 한 한중 합작 투자가 미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중국 GM 기업은 지난 3월 전북도와 협약을 체결하고 1조 2천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계획대로라면 지난 6월 착공할 예정이었지만 올해 착공은 어렵게 되고 33만 제곱미터의 부지 매입도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4월 성사된 중국 화유 코발트 역시 1조 2천억 원을 투자하기로 했지만 다음 달 공장 착공은 불투명합니다. 이는 미국 정부가 배터리에 광물 소재가 들어간 중국 전기차에 보조금 혜택을 주지 않는다는 세부 지침 공개가 늦어지면서 눈치를 보고 있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이계호 민주당 정책위원회 의장이 새만금 예산 복원에 힘을 쓰겠다고 밝혔습니다. 한병도 국회의원에 따르면 오늘 김관영 도지사 등과 함께 이 의장을 찾아
정부가 삭감한 새만금 예산이 복원될 수 있도록 정책위가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 의장은 새만금 예산 삭감은 보복성이란 것에 공감한다며 정책위가 최선을 다해 예산 복원에 나서겠다고 답했습니다. 새만금 관할권 분쟁에 대한 중앙분쟁조정위원회 회의를 앞두고 관할권 심의를 멈춰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군산시의회와 새만금 지킴이 범시민위원회는 오늘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를 즉각 중지하고 군산, 김제, 부안의 상생 방안을 제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군산시의회가 새만금 사업이 정상화될 때까지 관할권 분쟁을 잠정 중단하자고 제안했지만 내일 예정된 중분위 회의를 앞두고 김제가 먼저 세종시 집회를 예고하고 나서 관할권 전쟁의 화약고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새만금 개발이 정상 궤도에 오를 때까지 중분위 관할권 결정을 잠정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산업단지 2단계 확장이 추진되고 있는 국가식품 클러스터에서 가동되고 있는 업체가 100곳을 훌쩍 넘어섰습니다.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에 따르면 이달 현재 분양 체결 기업은 127곳입니다. 이 중 78곳이 공장을 준공해 가동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여기에 식품벤처센터에 입주해 가동되고 있는 업체 35곳을 더하면 전체 가동업체는 113곳입니다. 도내 농민에게 기본형 공익직불금이 지급됩니다. 전라북도는 올해 기본형 공익직불금 지급 대상으로 13만 9천여 명을 확정했습니다. 면적과 관계없이 120만 원을 지급하는 소농직불금은 4만 2,700여 명, 그 외 면적직불금은 9만 6,700여 명입니다. 공익직불금 전체 규모는 3,234억 원입니다. 앞으로 계좌 확인 등을 거쳐 직불금이 지급될 예정입니다. 산지쌀 값이 한 달 만에 7.5%가 하락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5일 기준 산지쌀 값은 20kg당 5만 346원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한 달 전 5만 4,388원보다 7.5%가 하락한 겁니다. 상황이 이러자 농민들은 공공비축미 매입 가격이 영향을 받지 않을까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공공비축미 매입 가격은 수확기인 10월부터 3개월간 형성된 전국 평균 산지쌀 값을 반영해 확정됩니다. 3년 전부터 모아진 익산 민간 기록물이 6,000점을 넘어섰습니다. 예술의 전당 수장고에 임시 보관하는 것이 한계에 달하면서 옛 이곡수리 조합 건물이 전용 박물관으로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되면 중앙동과 인하동 일대가 익산 근현대사를 체험할 수 있는 거점 공간 역할을 하게 될 전망입니다. 최정호 기자입니다. 광복군이 중국 상해에서 철도를 통해 익산으로 보낸 화물을 감싼 포대. 지난 1929년에 만들어진 이리 농림학교 졸업앨범. 백범 김구 선생의 이리 방문 기념사진까지. 익산시가 3년 전부터 시민들로부터 기증받은 민간 기록물은 6,000점이 넘습니다. 현재 예술의 전당 수장고에 임시 보관되고 있지만 한계에 달했습니다. 이에 익산시는 민간 기록물의 상설 전시를 위해 옛 이곡수리 조합 건물에 전용 박물관을 만들기로 하고 조성 용역 제안서를 접수받는 등 건립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가칭 시민역사박물관은 연말까지 실시 설계가 나오면 내년 6월까지 준공될 계획입니다. 실시 설계가 나오면 구 이곡 수리조합에 대한 리모델링 절차를 거쳐서 시민역사박물관을 조성하게 됩니다. 6월 말 정도에 준공을 하고 시민역사박물관은 상설 전시 말고도 디지털 컨텐츠가 접목됩니다. 연말까지 시민 누구나 손쉽게 민간 기록물에 접근할 수 있도록 10억 원이 투입된 디지털 아카이브 시스템이 시범 운영을 먼저 시작하게 됩니다. 또 박물관 내부에는 홀로그램 등을 활용한 실감 컨텐츠가 구축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익산시는 중앙동과 인하동 일대를 근현대사 체험 거점 공간으로 적극 활용할 방침입니다. 중앙동과 인하동에는 각각 근대역사관과 항일 독립운동 기념관이 있어 시민역사 박물관까지 들어서면 연계 프로그램을 가동하게 됩니다.
익산 시민 역사 박물관이 조성이 되고 익산 근대 역사관 또 이제 넘어가서 인화동의 항일 독립운동 기념관이 있잖아요. 익산의 근현대사가 총망라가 쭉 연결이 되면서 거점 센터의 역할을 익산의 소소한 역사와 민간 문화를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역사 문화재와는 차별화된 가치를 지닌 민간 기록물 6,000점이 넘는 이 기록물들이 내년 6월이면 한 공간에 모여 시민들과 마주하게 될 전망입니다. KCN 최정호입니다. 익산 목천포천이 도시 생태축으로 새롭게 복원됩니다. 시는 다음 달 목천포천 도시 생태축 복원 사업의 용역업체 선정 절차를 거쳐 내년 초 용역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업은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총 사업비 60억 원을 들여 훼손된 목천포 하천 지역을 습지로 조성하고 만경강과 연결시킬 계획입니다. 군산시가 인구 대응 담당관과 동물정책과를 신설하는 등 일부 조직 개편을 추진합니다. 군산시는 두 과 신설, 한 과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습니다. 조례안은 군산시 행정기구의 인구 대응 담당관과 동물정책과를 신설하고 일자리 정책과는 지역경제 활력과와 통합해 일자리 경제과로 변경됩니다. 또 경제항만혁신국은 경제항만국으로, 산업혁신과는 산업지원과, 농업축산과는 농정과로 각각 명칭이 바뀝니다. 군산시의회가 헌혈 증진을 위해 기부 문화를 확대할 방침입니다. 군산시의회 김영란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산시 헌혈 권장에 관한 전부 개정 조례안이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수정 가결돼 오는 27일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입니다. 조례안은 헌혈 권장과 지원사업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헌혈 추진협의회 구성, 운영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겼습니다. 김영란 의원은 이번 헌혈 조례 개정으로 헌혈인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고 헌혈 증진을 통해 적극적인 헌혈 기부 문화가 조성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군산시가 제9회 UCLG 아시아 태평양 총회에서 집행부 이사회 임원도시로 선정됐습니다. 시는 지난 13일부터 15일 중국 이우시에서 열린 2023 UCLG 아시아 태평양 총회에 참여해 이같이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아태 지역의 균형 잡힌 경제 발전을 주제로 열린 이번 UCLG 아태 총회에는 22개국의 190여 개 지방정부 관계자 5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시는 교류 전시회에서 근대 복장과 천릭 한복을 입고 군산의 짬뽕라면과 수제 맥주 등을 소개해 관심을 끌었습니다. 베트남 당락성 대표단이 익산 지역 계절 근로자 고용농장 현장을 둘러보고 익산시와 교류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시에 따르면 베트남 당락성 인민위원회 허임 가도허 부위원장을 비롯한 대표단 6명은 계절 근로자 고용농장 현장을 확인하고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간담회에서 계절 근로자 프로그램 확대와 문화관광 등 교류 협력을 논의했습니다. 시는 농가와 근로자 간 언어 소통을 개선하고 근로자 무단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베트남 현지 한국어 교육 실시와 농업종사 이력 확인 강화 등을 건의했습니다. 제한 베트남인들의 축구대회가 익산에서 열립니다. 익산시는 제한 베트남인 연합축구대회인 VFKA 동양컵 축구대회가 오는 19일 금마축구공원에서 남성 22개 팀과 여성 4개 팀 등 전국 26개 팀 700여 명의 선수와 외국인 근로자 등 1,5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열린다고 밝혔습니다. 시는 베트남 축구대표팀 이영진 수석 코치를 초빙하는 등 제한 베트남인들의 스포츠 화합의 장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024학년도 대입 수능 시험이 오늘 마무리됐습니다. 익산과 군산은 18개 고사장에서 4,800여 명이 응시했습니다. 또한 코로나 단계 하향으로 코로나 확진자도 일반 시험장에서 시험을 치르는 등 방역 지침이 완화됐습니다. 김은서 기자입니다. 코로나 위기 단계가 경계 단계로 하향된 후 치러진 2024학년도 대입 수능. 수능 시험장은 작년과 비슷하게 차분한 분위기입니다. 도교육청 관계자들과 학교 선생님들, 후배들이 한자리에 모여 수험생들을 응원합니다.
저희의 응원으로 선배님들이 힘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차에서 내린 수험생들은 응원을 받으며 고사장으로 들어갑니다. 이번 수능에는 익산 9개 고사장에서 2,558명, 군산 9개 고사장에서 2,250명의 수험생들이 응시했습니다. 모두 4,808명으로 지난해보다 16명 줄었습니다. 작년과 다르게 올해는 코로나 단계가 하향돼 방역 지침도 완화됐습니다. 코로나 확진자도 일반 시험장에서 함께 시험을 응시했습니다. 다만 점심은 미리 준비된 분리된 공간에서 먹었습니다. 이번 시험을 중도 포기한 학생도 있었습니다. 군산의 한 수험생은 1교시 중 시험 포기를 요청했습니다. 감독관은 해당 수험생을 대기실로 데려가 확인서를 받고 퇴실 조치를 했습니다. 이외에도 익산 시험장에서는 수험생이 심한 복통을 호소하기도 해 예비 시험실에서 시험을 치렀습니다. 코로나 방역 지침이 완화된 2024학년도 수능. 성적은 다음 달 8일에 발표될 예정입니다. 힘내세요. 자, 힘내 잘 보세요. 화이팅! 선배님들 수능 대박! KCN 김은서입니다. 익산시가 전국 수험생의 체험 놀이시설을 무료로 운영합니다. 시는 오는 18일부터 수험생에게 교도소 세트장과 다이노 키즈월드 등을 무료로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수험생은 오는 18일과 19일 교도소 세트장에서 도전하고 놀고 상받고의 줄임말인 3고 이상한 교도소의 놀이기구 4종에 도전하고 상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오는 18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시티투어와 다이노 키즈월드 실외 체험시설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도내 럼피스킨 백신 접종이 완료된 지 열흘이 지났지만 확진 농가가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전북도에 따르면 어제 고창 아산면과 무장면에 있는 농장에서 2건의 럼피스킨 의사 환축이 발견됐습니다. 도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정밀검사를 의뢰하고 확진 판정이 나오는 대로 살처분 등 후속 방역 조처에 나설 예정입니다. 도내에서는 현재 고창 9곳과 부안 1곳 등 10곳이 확진 판정을 받았고 2건의 의사 환축이 확정되면 모두 12건으로 늘어납니다. 도내 고액 상습 체납자 295명의 명단이 전라북도 누리집 등에 공개됐습니다. 공개 대상은 1,000만 원 이상 세금을 1년 넘게 내지 않은 개인과 법인입니다. 개인 최고 체납액은 2억 원, 법인은 3억 원이며 전체 체납액은 99억 원입니다. 전라북도는 출국 금지와 재산 압류, 공매 등을 통해 체납세를 정리할 방침입니다. 군산의료원의 진료권역 자살 사망률이 다른 지역보다 높지만 정신건강협력사업은 저조하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이병철 도의원은 어제 행정사무감사에서 지난 2021년 기준 군산의료원의 진료권역인 김제는 인구 10만 명당 36.4명, 부안은 26.4명, 군산은 24.2명으로 도내 평균 24명보다 높다고 설명했습니다. 의원은 이처럼 자살 사망률이 높은데도 정신건강 증진 협력 사업은 60%에 그쳤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신건강 증진 협력체계 구축 사업을 적극 시행해 의료 안전망을 확대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자신이 거주하던 원룸에 불을 지른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방화 혐의로 기소된 50살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A씨는 지난 3월 15일 새벽 1시쯤 자신이 거주하던 익산의 한 원룸 건물 통로에 겨울 점퍼를 깔아놓고 라이터로 불을 붙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불은 벽면과 천장으로 옮겨붙어 주민들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익산시가 쓰레기 불법 투기 신고 포상금제를 운영합니다. 시는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쓰레기 불법 투기 사진과 동영상 등 증거를 제출하면 투기자의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신고자의 과태료 부과 금액의 30%를 지급합니다. 신고자는 신고일 기준 3개월 이상 익산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위반 행위를 발견한 날로부터 7일 안으로 신고하면 됩니다.
포상금은 월 최대 100만 원까지 지급합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시험장으로 향하는 버스를 놓친 늦깎이 수험생이 경찰의 도움으로 무사히 입실했습니다. 도경찰청에 따르면 완주군 화산면에 사는 60대 수험생이 전주로 출발하는 버스를 간발의 차이로 놓쳤다는 신고가 16일 오전 7시 31분 112 상황실로 접수됐습니다. 마침 인근에 대기하고 있던 순찰차가 신고를 받고 곧장 수험생을 태운 뒤 22km 거리의 수험장까지 달려 무사히 입실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이날 전북경찰청에는 수능 관련 신고가 모두 9건이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무면허로 운전하다 사고를 낸 뒤 운전자를 바꿔치기 한 전직 경찰서장이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전주지법 제3형사부는 16일 도로교통법 위반,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서장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검사는 형량이 낮다고 하며 양형부당으로 항소했으나 1심의 양형이 과해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시했습니다. 16일 오전 3시 31분 순창군의 한 양계장에서 불이 나 50여 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이 불로 닭 5만 4천여 마리가 폐사해 소방서 추산 1억 4천만 원 상당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농장주 등을 상대로 정확한 피해 규모와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조아갑니다. 전라북도가 전북특별법 전부 개정안의 연내 통과에 여당이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김관영 도지사와 국주영은 도의회 의장은 오늘 국회에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를 만나 전북특별법 전부 개정안의 연내 통과를 촉구하는 서명부를 전달했습니다. 지난 9월부터 진행한 서명운동에는 도민과 출향민 113만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한편 오는 21일 국회에서는 전북특별법 전부 개정안의 연내 통과를 염원하는 전북인 한마음 행사가 열립니다. 최정호 익산시의회 의장이 신보균 익산도시관리공단 이사장을 만나 서부권역 다목적 체육관 시설 개선을 논의했습니다. 최 의장과 김미선 의원은 지난 15일 서부권역 다목적 체육관에서 신보균 이사장 등과 함께 내부 시설을 둘러보며 시민들을 만나 불편 사항을 들었습니다. 이어 탈의실과 샤워장 등의 시설 개선 필요성을 공감하며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익산 백제왕궁 박물관 올해 관람객 수가 15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백제왕궁 박물관 관람객은 15만 7,719명으로 지난해보다 70% 증가했습니다. 백제왕궁 박물관은 박물관 직업 특성화 체험, 문화재 모양의 석고 방향제 만들기, 백제왕궁 가상체험관 등 다양한 체험을 지난 1월부터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편 박물관의 다양한 프로그램들은 백제왕궁 박물관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100년의 기억, 새롭게 보는 옥구 서수농민 항쟁 세미나가 오늘 18일 장미공연장에서 열립니다. 이번 세미나는 군산 근대역사박물관과 군산 역사문화연구소가 공동 주관했으며 나종우 원광대 역사문화학과 명예교수, 문성숙 옥군 농민항일투사 추모회 사무장, 구희진 군산대 역사학과 교수 등 여러 전문가가 참여합니다. 전문가들은 시의 일제강점기 농업환경, 주요 유적지 보존과 추모관 설립의 필요성 등 총 3개의 주제에 대해 설명합니다. 또한 군산대 역사학과 학생들의 옥구 서수농민 항쟁 100주년 사진전도 장미공연장에 전시될 예정입니다. 군산시가 시민 역량 강화를 위해 민주시민교육을 열고 있습니다. 이번 교육은 지난 14일부터 열려 오는 12월 19일까지 매주 화요일 콘텐츠 팩토리와 군산 시민예술촌에서 진행됩니다. 교육에는 유평창 평생자산관리연구소장, 박재인 사람북닷컴 대표, 정철규 KBS 개그맨 등이 참여해 금융, 미디어와 SNS, 챗 GPT, 다문화와 지구화 등 다양한 주제로 강연할 계획입니다. 익산시 자원봉사센터가 2023년 재난대응 우수자원봉사센터에 선정됐습니다. 한국중앙자원봉사센터는 16일 전국 자원봉사센터 245곳 중 우수센터 30곳을 선정해 시상했습니다.
시 자원봉사센터는 자원봉사자 2,264명과 함께 타 지역 자원봉사센터와 지난 7월 수해를 입은 망선면과 용안면 일대에서 수해복구와 사랑의 밥차 운영 활동을 했습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군산시 나온일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16일 조개와 새꽃이 온누리 재활제가 노인복지센터를 방문해 착한 가게 현판을 전달했습니다. 이번 가입으로 나온일동의 착한 가게가 41곳으로 늘었습니다. 익산시가 오는 18일 익산시 생활문화예술동호회 회원 작품 전시회를 개최합니다. 익산시 생활문화예술동호회 네트워크를 주관으로 열린 이번 작품 전시회는 솜리문화예술회관 전시실에서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진행됩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전북은 흐리고 비가 오겠습니다. 내일 도내 기온은 영하 2도에서 출발해 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군산은 흐리고 비가 오는 가운데 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익산도 흐리고 비가 오는 가운데 6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먼바다에서 최고 4.5m로 매우 높게 일겠으니 해상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